주말에 나왔던 기사와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4조 2천억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위스 국립은행, 정부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최대 1,000억 달러. 자, 그러면 스위스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대주면서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관련해서 이걸 막는 이유가 뭘까? 비트코인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요. 오늘 우리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이 코인이슈님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하는 그 분석에 관련해서 쇼스키즈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러셨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코인이슈가 요 상승은 쇼스퀴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던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25K인가 그랬나? 우리가 초기 상승 때 코인이슈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맞았어요. 쇼스퀴즈로 인해서 선물 시장이 쭉 말아 올렸는데 이번 주말에 상승하는 요 움직임을 봤더니 26K에서 28K까지 쭉 올라가는 걸 봤더니 쇼스퀴즈만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올랐는지. 자, 가격이 왜 올랐고 어떻게 오르는지 뭐 때문에 오르는지 알려주는 방송은 없지. 대한민국에서 다 내피셜이지.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28K 가격이 28.4K까지 갔다가 오늘 27K에서 28K까지 쭉 말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뭐라 그럴까 이 정도면 진짜 뭐 추세 상승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다, 변이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장세라는 거. 상승률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뭐 비트 3,700, 그래서 뭐 리플은 500원. 근데 알트코인 가격 대비 비트코인 가격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오미세고 거래대금이 뭐 제일 높네요. 마스크 네트워크. 자, 미국 증시 썩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아요. 금요일날 우리 미국 증시가 썩 좋지 않았는데 코인이슈가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으면 우리 코인시장도 좋지 않다고 금요일날 뷰를 말씀드렸고, 요게 안 좋다가 반전을 해서 쭉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코인시장은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유난히 좋은 애가 있어. 알트코인들은 그냥 죽을 썼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비트코인만 좋죠. 좋다는 거. 우리 도미넌스부터 시작해서 자, 요거 말씀 한번 드리고, 자, 롱숏 비율 67%, 롱 비율이 67까지 많이 떨어졌네요. 자, UBS 크레디스 스위스 우리 4조 원의 인수, 2008년도 이후 첫 메가 합병. 우리 코인이슈랑 같이 배웠던 스위스 2대 은행 UBS, 크레디트 스위스, 그 중에 하나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지금 파산 관련해서 뱅크런도 일어나고 있고, 얘네 일대 주주 사우디 국부펀드, 얘네들이 우리 자금 없다, 안 대준다 그랬더니 주가가 쭉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아마도 크레디트 스위스는 살아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존재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코인이슈가 저번주에 우리 같이 배웠던 거 뭐였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김도현님 우리 인수합병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한 가지는 국유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미국이 됐든 스위스가 됐든 국유화 지금 정부에서 국유화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정부에서 은행을 국유화로 들어간다, 지네들이 가져간다 라는 거는 세금을 쓰겠다라는 얘기라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국유화를 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구조상 국유화는 힘들다. 미국이나 스위스나.
그러면 얘네들한테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인수합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연준이 됐던 스위스 뭐 중앙은행이 됐던 정부가 됐던 다 불러들여.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면 JP모건, 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시중에 있는 상업은행들 다 불러들인 다음에 야 실리콘밸리 누가 가져갈 거야? 너 가져가기 싫어? 그러면 내가 이쁘게 쪼개줄게. 갈기갈기 쪼개줘서 너네 이거 가져가. 그리고 JP모건 너네 이거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을 서로 도와준다.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 이번에도 스위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UBS랑 크레디트 스위스가 서로 왼수지간이에요. 서로 막 독촌장치도 할 정도로 왼수지간인데 처음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한테 우리 10억 달러에 너네 살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크레디트 스위스가 뭐라 그랬을까? 우리 너네 10억 달러에 살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 자존심 상하지. 우리가 왜 너네한테 왜? 죽으면 죽었지 너네한테 안 팔아.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깨지겠죠. 근데 지금 얘네를 인수할 수 있는 은행은 현실적으로 UBS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들어온 게 누구냐? 정부가 들어왔죠. 정부가 이번에 그 국립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인수 우리가 지원해줄게. 최대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해줄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중요하고 막 갑박하게 진짜 신기한 게 지난주에는 실리콘밸리, 연준이랑 미국 재무부에서 막 달려들었죠. 이번에는 크레디트 스위스. 이번 주말에는 누가 터질까? 누가 터질까? 주말마다 이래버려. 근데 스위스 대통령까지 나와서 언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제금융 없습니다. 우리는 구제금융 절대 안 합니다. 민간끼리 거래하는 것이지 이거는 정부에서 구제금융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누구랑 참 비슷하죠?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리콘밸리 요거 그 연준 재무부 걔네들 유동성 공급할 때 우리 구제금융이라는 표현을 하지 맙시다. 구제금융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구제금융은 왜 없다,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까? 구제금융이 뭐예요?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해주는데 은행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이슈도 연동이 되겠죠. 흔들리겠죠. 흔들릴 뿐더러 지금 우리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들어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금리를 내리고 있나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구제금융을 한다? 이거 뭐죠?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들고 있는 시점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작년 10월달에 꼬꾸라진 나라가 있어. 작년 9월달, 10월달. 채권 시장 무너지고 연기금 막 파산 난다 그러고 얘네 화폐 가치 막 무너지고 우리 영국이 있었죠. 영국 꼴 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스위스가 정부에서 우리 구제금융 해줄게요. 우리 현금 많아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했으면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겠죠. 야, 지금 다 금리 인상하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너네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양적 완화를 한다고? 스위스 프랑화가 곤두박질 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얼마나 올리니 많이 위안화도 그렇고 외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각국 통화들이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왜? 달러가 계속해서 올리면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근데 환율 방어 하려면 미국 국채를 던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량의 그 외환 보유량이 달러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왜? 물가도 비싸고 금리도 올라가고 에너지 원유도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한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은 이미 달러 외환 보유량이 그냥 바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화폐 가치가. 근데 스위스에서 이런 구제금융 얘기를 한다? 그러면 스위스 프랑화가 꼬꾸라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됐던 스위스가 됐던 우리 구제금융 아닙니다. 구제금융은 없어요. 민간 그냥 은행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웃긴 거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시장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야, 이제 뭐 경기 금융 침체 없다, 뭐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얘기들 하죠. 지금 이런 스위스가 주말에 이렇게 긴급하게 나온 게
사실 스위스 정부도 개입이 됐을 뿐더러 아마도 미국 재무부나 아니면 연준의 개입이 있었다. 요게 딱 발표, 합병 인수 나고 나와서 발표가 어떤 게 났냐면, 자, 미국 연준 5개 중앙은행과 달러 유동성 확대 합의에도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 연준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냐면 22, 캐나다, 영란, 일본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총 5개 얘네랑 어떻게 해요? 달러를 무제한으로 바꿔주는 우리 달러 스와프 있죠? 달러 스왑을 그 운용 빈도를 매주였는데 요게 매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매주에서 매일로 바뀌었다는 건 좀 더 빈도수를 늘려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빈도수가 늘어난다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캐나다 은행이야. 달러랑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달러 필요해. 얘네들이 정해놓은 환율대로, 이윤대로 해가지고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바꿔치기죠. 우리 작년에 막 달러 인덱스가 높고 우리 원달러 환율 막 힘들었을 때 환율 때문에 상시 스와프 막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연준 재무부 누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야 우리나라랑 원화랑 달러 이거 상시 스와프 해줄까? 안 해줄까? 막 그렇게 뭐 고민했었고 뭐 해준다 안 해준다 했었는데 코인 이슈가 해줄 이유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겁니다. 근데 이 상시 스와프를 운용 빈도를 매주에서 매일로 변경을 했다. 이게 20일부터 4월 말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연준이라던가 미국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압박이 없었을까? 너무 자연스러워.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고 그 이후에 연준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5개 얘네랑 달러 스왑을 운용 빈도를 늘릴 거야. 증가할 거야.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조차? 달러를 무제한으로 바꿔준대. 찍어서 준대. 뭐죠? 이것조차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 공급이에요. 양적 완화죠. 자, 물론 요게 이제 금융시장으로 들어가고 요게 우리 실물시장으로 바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많은 경제방송, 유튜브 방송, 무슨 뭐 코인 방송은 없겠다. 경제방송, 주식방송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2021년도 코로나 때 그 장세가 다시 돌아왔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봐라. 연준이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3천억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시장에 뿌리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코로나 때랑 똑같이 나오지 않냐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 분석이 말 같지도 않은 분석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멤버십 방송에서 좀 이렇게 드리고 그 이후로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융시장의 양적 완화가 되는 거랑 실물 경기의 양적 완화 되는 거랑 차이점을 몰라서 그래. 그냥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고 뭐 무슨 공적 자금을 뭐 이렇게 해내고 그러면 다 유동성 공급인 줄 알고 몰라서 그래. 자, 그것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연준이 이렇게 달러 유동성을 확대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미국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16위 전세계 글로벌 16위 은행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며 뭐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며 연쇄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얘네들이 직접 나와서 이런 식으로 불을 끄는 겁니다. 스위스 대통령까지 나왔다는 건 진짜 긴박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나왔다는 건.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연준이 이렇게 5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하겠다. 요 관련해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3월 23일 미국 금리 인상이 발표됩니다. 3시에. 요거 중요하겠죠. 요걸로 인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분위기가 바뀔 거고 4월달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날짜가 3월 23일 요 지표입니다. 4월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FOMC 회의가 6주마다 열려. 연준의 FOMC 회의가 뭐 정확히 6주는 아니지만 그러면 4월달은
무슨 날이다? 무주 공산. 빈집이다. 그래서 만약에 FOMC 이후에도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4월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러면 5월달 우리 FOMC 금리 인상까지는 또 지켜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요 분위기. 자, 3월 31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발표. 같은 날 근원 개인 소비 지출까지 발표가 됩니다. 요거 두 개 보시면 되고 4월 7일 날 연준 FOMC 회의록 발표된다는 거. 주말에 나왔던 기사와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4조 2천억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위스 국립은행, 정부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최대 1,000억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면은 한 절반 가까이 누가 돈을 대줬다? 돈을? 스위스 정부에서. 자, 그러면 스위스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대주면서까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관련해서 이걸 막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미국은 달러 스와프를 열어서 6개 주요 국가 또 연방은행과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 유기적으로 하는 이. 이번에 금융당국, 얘네 스위스 금융당국이 거의 한 30억 스위스 프랑을 투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UBS가 CS를 원래 10억 스위스 프랑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싫다 그러지. 근데 우리가 30억 대줄게, 사라. 그렇게 간 겁니다.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서. 맞죠? 자, 맞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 구제금융이 들어갔던가 좀 더 크게 이 은행이 터졌다 그러면 스위스 자체적으로도 지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이 됐던 뭐 관광산업이 됐던 금융시장이 됐던 스위스한테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산업부터 수출까지. 근데 뭐 시계라던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안 되죠. 관광산업도 지금 최근에 열린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 금리가 높은 시점에 금융산업까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사태로 인해서 우리 코인이며 주식이며 전세계 자산시장이 상승을 했죠. 야, 이거 봐라.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막아줬지. 스위스 이거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도 스위스 중앙정부에서 막아줬지.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별거 아니구나. 진짜 별거 아닐까? 자, 보세요. 사실상 이번에 UBS가 뭐 좋아서 샀다 뭐 했다 지금 아직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UBS가 거래를 틀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UBS는 급한 상태가 아니야. 알아. 갑이야, UBS가. 그리고 정부가 뭐 이미 갑인 상태지만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UBS가 이 부분은 너무 이게 부채가 너무 심하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좀 돈 좀 더 땡겨주세요. 그럼 정부에서 또 이렇게 땡겨주고. 언제든지 거래를 지금 틀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런 기사 나오게 되면은 찌라시라도 뻗으라도 시장은 또 한번 울 수 있겠죠. 이게 뭐랑 같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처음에 쉽게 딱 인수했나요? 일론 머스크가? 장사치야. 일론 머스크 뭐라 그러냐면 얘네 허위 사용자들 너무 많잖아, 트위터.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꽈서 가격을 내리죠. 가격을 쭉쭉 내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UBS도 가격을 막 트위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하진 못하겠죠. 왜? 정부가 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부가 또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서 빠르게 또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나중에 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스위스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제금융이 아닙니다. 구제금융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민간 대 민간 은행끼리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하는데 자금을 누가 대줬다?
스위스 정부에서 대준 겁니다. 지금 구제금융이라고 아니라고 언급을 했지만 UBS에 지원하는 90억 스위스 프랑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금액이 결국 누구 돈일까? 이 금액이 정부 돈이면 누구 돈이에요? 세수. 당연히 세수. 정부는 아니라 하겠지. 근데 당연히 세금이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다들 막 연준이 뭐 잘해주고 있고 야, 뭐 6개국 통화 수합하고 있고 상시 운용 빈도를 늘리고 좋다고 하고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을 SVB 은행이 지금 쪼개서 누구한테 이제 그 인수합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말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 들어갈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암호화폐 이름 또 까먹었어. 암호화폐 4분의 1 고객이 암호화폐야. 이 은행 시그니처. 시그니처를 인수하는 기업한테는 조건을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 시그니처 은행 인수하고 싶어? 그래 인수는 하되 암호화폐 사업 포기해.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 뭐 기업이 됐든 기관이 됐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으로 지금 하는 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럼 퍼즐을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미국에 무너지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인수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힘들다 그래요. 가져갈 사람들이 없어. 워낙 부채들도 많고 막 VC들이면 뭐며 막 받을 돈 갚을 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미 기업들이 다 무너졌어. 실리콘밸리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VC들, 스타트업들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다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얘네를 지금 가져가고 싶은 은행이 없어서 분할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연준이나 재무부나 대처는 너무 빨랐어요. 스위스도 대처가 너무 빨랐고 대처는 빨랐지만 지금 이거 정작 얘네를 누가 가져가야 그 리스크를 다른 금융기관이 떠안아서 예치된 고객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을 산 투자자라던가 얘네 채권 투자자들인가 그 사람들한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보장하는 그 작업이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예치금 우리가 뭐 보장해줄게. 대처 빨랐어. 말은 좋은데 얘네 회사 주가 떨어진 거 그리고 채권 가격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다른 금융기관한테 넘기려고 아니면 금액이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좋다고 하겠지. 단기적으로 안정감을 가졌으니까. 왜? 야 실리콘밸리 터졌으니까 연준 재무부 들어왔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UBS가 인수해줬네? 다른 거 터지면 또 인수해주겠지. 다른 거 터지면 인수해줄까?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컸고 얘네들이 무너지면 전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번에 실리콘밸리 얘네들이 미국 재무부나 연준이나 얘네들이 왜 도와줬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미국 장기 국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작은 은행들인데 부실 채권, 정크본드, 위험한 채권들을 갖고 있는 은행들은 도와줄까? 자, 만약에 도와주면 공화당이 뭐라 그럴까? 내년 11월 대선이 있는데 야 너네 회사 부채를 금융시장 너네 은행들이 잘못한 그런 부채들을 그런 위험한 것들을 정부에서 대줘? 안 그래도 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너네 안 될 건데 내년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거와 같은 겁니다. 아예 안 해줄 뿐더러.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은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달 3월달 뭐 FOMC 이거 좋으면 상승이 그때까지 언제까지 좀 더 올라갈지 그거를 보고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폭이 좀 더 셌다. 4월 초인데도 막 미친듯이 상승을 했고 너무 큰 상승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은 오겠죠. 근데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FOMC 때 아무것도 없다.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25bp 인상하고 시장이 좋게 받아들인다 하면 4월까지도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좋다. 올라가려는 상승하는 힘은.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그게 문제겠죠. 그게 문제일 거다.
자, 지금 많은 방송이나 이런 기사들 보면은 미국 은행이 불안해서 그 대안책인 비트코인 시장이 급등을 했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는지, 누가 자금이 들어왔는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미국 은행이 불안해서 대안책 비트코인을 막 이게 떠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맞다고 해볼게요. 맞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은행권들이 불안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 미국의 은행권들의 불안감이 사라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처를 해야 될까? 이해되셨나요? 지금 상승 즐겁지, 좋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